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4월의 네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월요일이 찾아왔는데 주말을 보내고 이렇게 월요일이 찾아오면은 유독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월요병 때문인데 이 월요병이 무서운 게 그 월요일 당일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전날까지도 일요일인 오후 5시만 돼도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또 긍정하면은 유진 씨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분석도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팁 좀 주시죠. 네, 긍정 왕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어제 조금은 슬펐습니다. 5시 이후로 저도 조금 우울해졌는데 월요병이 대체 왜 찾아오는 건지 알아봤더니 모두가 다 그렇듯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늦잠을 자서 평소 지내던 생활 패턴이 깨지기 마련인데 또 주말은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월요일 패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리듬이 깨져서 많은 분들이 신체에 피로가 쌓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유난히 피로가 쌓인 월요일이긴 하지만 일주일의 시작인 만큼 오늘을 잘 보내야 또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힘든 월요일인데도 저희 방송 보러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칭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기운을 담아서 월요일 접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탈락의 아픔 2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채 지원에서 제갈 공명급의 지략을 뽐내주시는 분이시죠. 네.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월요병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찬 쌤도 이런 게 있을까 싶어요. 월요병 같은 게. 저는 뭐 취업 시즌에 사이클이 맞춰져 있어서 뭐 3월병, 9월병 그게 더 맞을 것 3월병 같네요. 그거는 뭐죠? 3월에 공채 피곤해하는 건가요? 그때가 이제 시즌이 3월 이제 9월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보통 9월 공채를 8월에 학생들이 이제 스타트를 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클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 좀 힘들어지죠. 네.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3월병, 9월병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GSAT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너무 어렵게 좀 나왔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취준생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공부했던 학생들의 후기를 이제 받고 있는데 네. 또 언론 보도하고 약간의 좀 괴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언론에서 이번에 뭐 역대급 난이도다 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게 시험 보고 나서 야, 정말 어려웠으니까 나는 좀 어느 정도 푼 것 같으니까 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CJ도 인적성 유형이 이번에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삼성의 인적성이 과거에는 대기업들 인적성 사이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수준 우리가 이렇게 가늠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GSAT 우리가 뭐 물사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쉬워진 지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좀 낯선 단어들이 나와서 구직자들이 어려워지긴 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뭐 현격한 변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삼성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인 데는 이유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CJ도 유형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CJ가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들 중에 가장 인적성이 쉽다 이렇게 항상 학생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유형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뭐 알고리즘식의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성 시험이고 뭐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는 건 삼성고시밖에 남는 것이 없다. 뭐 지금 사법고시도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난이도가 좀 내려갔는데 다른 기업들 대비 이제는 난이도가 중하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출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험을 보고 붙은 구직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이 문제를 내요. 그래서 좀 그분들의 자존감도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추측됩니다. 네. 네. 뭐 이번에 굉장히 어렵다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수험생들의 후기가 어떤지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GSAT는 삼성맨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삼성고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올해 치러졌던 GSAT는 어떤 유형으로 치러졌는지 취준생들 후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역별부터 볼 텐데요. 4개 영역에서 치러졌고요. 문항수 110문항, 그리고 시간은 115분 동안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때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오답이 있을 경우 감점이 있기 때문에 오답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사전에 먼저 공지가 됐었습니다. 삼성체험 같은 경우는 서류 지원과 함께 이 G사트를 거쳐서 면접 그리고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난 14일에 치러졌던 G사트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국내 5개 도시와 또 미국의 뉴요크와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2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G사트 후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올라왔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G사트 소름이네요. 엄청나다. 점점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려나 보다. 합격자 발표는 언제쯤 나려나 포기하는 게 맞겠죠? 이런 내용이 올라왔고요. 또 G사트 뭐죠? 본고사인가요? 처음 오는데 원래 이런가요? 시험 보다가 불타 죽는 줄 이런 식으로 많은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뛰쳐나갈 뻔했다. 시험 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자는 생각을 언어에서 멘탈 찢기고 수리에서 망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G사트의 그 고난도 문항 중 하나죠. 시각적 영역에서 종이접기 문항은 물론이고 언어와 수리에서도 답을 적지 못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치러졌던 G사트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하반기 합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사트를 시험 보고 난 수험생들의 비명 후기를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때 기찬 쌤이 그 인적성 문제를 짚어주시면서 이번에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삼성이 난이도를 올린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변별력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출제되어 있는 문제집 수준이 2년 정도 수준의 그 과거 버전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도 뭐 정답률의 70%,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률이라는 건 동그라미 맞추는 가지수인데 지금은 이제 G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으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문제 풀면서 막 5개, 4개 정도 뭐 이 정도 5개 언더로 못 푸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제하는 삼성 입장에서 이제 너무들 잘 맞추기 때문에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아까 후기들을 보면 이런 문제집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기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학생들 보면 실제로 그 영어로 된 G사 시험장에 가보면 실제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들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시험 문제를 보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이런 걸 공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영역별로 한 10개 정도밖에 못 푼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실제 그 이탈리아 외국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험이라는 건 다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고시 수준처럼 준비들을 하기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당락은 시험 보고 나서 지금 개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언어 몇 개, 수리 몇 개, 추리 몇 개, 시각적 사고 몇 개 틀렸다라고 지금 복기를 하는 친구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복기가 안 된 수준이라고 하면 떨어질 가능성도 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삼성 G사트의 영역별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치러졌던 언어 논리 같은 경우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줬던 후기를 보면 이 언어 논리를 보고 멘탈이 찢겼다라고 많이들 말을 해줬는데요. 기찬 쌤이 보시기에 전반적인 언어 논리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뭐 저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 후기나 그다음에 뉴스 내용들을 보면 항상 G사 시험 끝나고 나서 상위권 그 검색으로 올라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단어들인데 지금 그 단어들을 보면 칠칠하다, 서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칠칠하다는 것은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는 칠칠치 못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슴다라는 것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인다. 근데 우린 서슴지 않다 이렇게 부정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렸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언어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추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리냐면 언어 추리 파트가 아니라 추리 영역에서도 몇몇 언어 단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뭐 이번에 또 겸양하다 뭐 이런 단어들도 출제가 됐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만연화된 우리 흔한 말로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SNS 채널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잘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젠체하다. 그럼 이제 잘난 체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와닿는데 네. 이런 표현들을 요즘 대학생들은 쓰지 않거든요. 그쵸. 요즘 대학생들은 무슨 뭐 핵인싸 무슨 뭐 이상한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정형화된 단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구직자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SNS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나 단어들이 익숙하지 마시고 매스컴에 나오는 그러니까 문학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많이 알아두시면 이런 단어들을 좀 극복하기가 좋아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언어 논리가 어려워진 부분은 나오는 그 비문학 지문의 컨텐츠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수감사절, 그다음 만류인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일반적인 수준의 언어 컨텐츠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출제된 소재들을 보면 오브제, 그 다음에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 그 다음에 피카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뮬라르크, 그 다음에 시뮬라시옹 이런 부분들은 영화 매트릭스하고도 관련도가 있거든요. 이게 프랑스에서 철학자가 쓴 서적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시뮬라크르가 결국 여기가 가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뮬라시옹은 파생된 진짜라는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VR, AR 이런 것과 좀 관련되는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지만 어찌 보면 IT 산업과 어느 정도 상관성 있는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단기적인 호흡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호흡으로 내가 이런 시험을 추후 봐야 되는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평상시 이런 독해해야 될 서적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독서가 반드시 뭐 적성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독서는 아니겠지만 대학생으로서 이런 교양을 좀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학 지문보다는 비문학 지문이 오히려 좀 이런 시험에선 좀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신문이나 책 읽는 건 항상 도움이 될 테고 그래도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에 있어서 바로 뭐 이렇게 책을 막 사서 읽는다든지 신문으로 공부한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언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오랜 시간 동안 습득된 어휘력과 독서력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이걸 끌어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그런데 아까 나왔던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생경하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소서 첨삭을 할 때도 야, 이런 표현은 너무나 이 비이공계들한테는 생경한 단어가 될 거니까 빼자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주면 선생님 생경하다가 무슨 말이죠? 뭐 이렇게 지금 저한테 회신이 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공계들은 좀 이런 단어들이 좀 약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좀 많이 보는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 같은 거 들을 때 읽었던 이런 좀 철학적인 서적들을 어느 정도는 읽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그런 좀 퀄리티 높은 정말 학술적 가치가 있는 텍스트에 많이 접근하기 위한 과목도 한번 들어보고 1, 2학년 때 그런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고 구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신문 독해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수리의 논리고 저희가 문제 풀었을 때도 저희의 멘탈을 흔들어 놨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수리 난이도는 어떤 편이었나요? 우선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삼성 지사의 특징이 NCS에서 많이 나오는 굉장히 복잡다양한 계산 문제와 비율 계산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근데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구직자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나오는 장르들을 보면 일반적인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일률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늘상 나오는 농도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도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증강 관련된 문제 한 문제가 나왔고 확률이 또 한 문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출제됐던 응용수리 방정식의 패턴은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갔다. 그 계산이 좀 딱딱 떨어지지 않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농도 문제도 지금 작년 상반기에도 농도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될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자료 해석은 좀 무난한 편이었고 방정식 문제가 약간은 좀 난감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일률, 거속시, 농도, 증감, 확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뭐 중학교 때 서적을 다시 보면서 기본적인 그 공식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베이스 수준 이런 거죠. 5%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그럼 5%의 소금물은 몇 그램 넣었겠느냐? 이런 거. 이거 적성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들 아는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암산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1%하고 3%를 100g, 100g씩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면 당연히 2%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요거를 1대1의 비율로 질량이 이제 비슷한 비중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1%하고 3%의 소금물을 섞었는데 1%를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 결과물의 농도는 1% 쪽에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3%의 소금물을 더 많이 넣었다. 그럼 결과물의 농도는 3%에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리고 이 질량 비율로 우리가 문제를 풀거든요. 숙달된 친구들은. 그러면 5%하고 8%를 섞어서 6%가 나왔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쪽에 더 많이 치우치면 1대2의 비율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럼 질량 비중은 반대 2대1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는 200g 들어가야 되는 거고 8%는 100g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암산으로 풀었죠. 준비가 된 친구들은. 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이 정도로 나왔어요. 15%의 농도의 소금물을 5% 증발시킨 후 30% 농도의 소금물을 200g을 섞어서 최종 농도가 20%가 됐다면 증발 전 15%의 소금물의 양이 얼마였는지를 묻는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것도 쉬워요. 그런데 이때는 직접 수식을 좀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또 이제 이거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지만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연립방 정식이 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확률 통계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나왔던 확률 문제도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패턴, 그다음에 구직자라고 하면 순열과 조합 정도까지는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약하고 이공계들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삼성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만 다른 기업들은 또 이제 방정식이 더 많이 출제되는 기업들도 있기에 수학도 아니죠. 산수. 중학교 산수는 좀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정말 이과생들은 크게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문과생들이 이게 조금은 저도 그렇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못하시는 게 아니라 까먹은 거죠. 네네. 우리가 중학교 산수를 까먹었으니까 그 제 삼성전자 DS로 들어간 재학생인데 문과 학생으로 영업 마케팅으로 들어갔던 여학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영어하고 중어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도 문제가 이제 저 어렸을 때 또 국제학교 다녀가지고 이런 걸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창피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중학교 산수 문제집, 수학 문제집 사가지고 풀었다고 해요. 그거 푸는데 일주일이면 다 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꺼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리 영역 부분인데 지난 시즌의 경우는 전체 난이도는 평이했고 추리와 시각적 사고에서 변별력이 갈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좀 난이도가 갈렸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추리를 좀 어렵게 우리가 느꼈고요. 근데 네. 이제 추리는 어렵다기보다 항시 그 인적성의 영역 중에 언어는 좀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국문으로 독해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체감 난이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파트가 추리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구직자라고 하면 시각적 사고가 너무나 이제 해괴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피드백이 나오는데 추리는 항상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추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 게임 유형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는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가정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가 작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도식 추리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 많이 나왔는데 한글 자음이 좀 출제됐던 소소한 유형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논리 게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렵게 많은 구직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보건대 이 영역이 지난 시즌 대비 뭐 어마어마한 변화, 출제 유형의 변화, 난이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혹시 알겠습니다. 기억에 남으시는 기출 문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도 좀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복원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금 나왔던 추리 패턴들을 보면
정원 3단론법 관련된 부분이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정확한 패턴까지는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왜 A, B, C, D에서 뭐 이거를 한 단계씩 숫자를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시키거나 안 그러면 A, B, C, D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여기 방송에서 했던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A, B, C, D로 보이지 않고 가나다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유형 변환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토사구팽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거죠? 토사구팽에서 뭐 아 그거는 이제 예전 시즌에 나왔던 예전에. 거고요. 그러니까 추리에서 언어 문제가 이제 몇 문제 나와요. 아, 그래서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겸양하다라든가 뭐 젠체하다 뭐 이런 것들에 좀 단어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전에는 박쥐가 뭐 이게 포유류냐 조류냐. 펭귄이 포유류냐 조류냐 이렇게 상식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자성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단어 간의 관계. 그런데 또 방송 보는 분들이 아 그럼 추리가 이 단어 간의 관계가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이 비중이 큰 부분은 일반적인 논리 게임과 3단 논법 뭐 이런 진실과 거짓 이런 부분에서의 합격의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기출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은가요? 추리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요. 추리가 안 나오는 인적성 시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문제를 볼 때 세그멘테이션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정형화된 패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 점점점 나오는 조건들을 더 많이 그 키우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홍기차는 범인이다. 이거의 거짓은 뭐냐? 이러면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데 홍기차는 범인이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다. 이거의 거짓이 뭐냐? 뭐 이렇게 다가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형들의 난이도가 이제 시중 문제집이나 여러분들 뭐 연습하실 때, 스터디 하실 때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좀 유형 습득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영역이 바로 시각적 사고 영역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을까요? 그 이번에는 저 모르겠어요. 삼성 측에서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인쇄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아, 학생들의 그래요? 후기가 그렇거든요. 이 깔끔해도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좀 인쇄소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오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접히는 부분이나 펀칭 부분에서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선 종이 접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마지막을 안으로 접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접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안으로 접었을 때 앞 뒤를 찾아라. 바깥으로 접었을 때 앞뒤를 찾아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려운 유형은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냥 접으라는 대로 접고 마지막에 나오는 뒷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고 새로운 유형의 출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았던 윤곽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뷰를 보여주는 문제도 난이도가 쉬웠다고 하고요. 전개도 문제도 난이도가 쉬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인쇄가 깔끔치 못하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좀 어렵게 느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에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시각적 사고가 다른 영역들 대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난이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각적 사고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지난 시즌 대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언어와 시각적 사고가 예년 대비 조금 올라갔다. 그다음에 추리나 수리는 항상 구직자들이 동일하게 어렵게 느끼는 수준으로 그 수준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정도로 가늠이 됩니다. 네. 뭐 이거를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흐리게 뭐 인쇄했을 리는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흐리게 나오면 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냥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건지. 뭐 이렇게 아.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뭐 여기가 뭐 국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재시험 보고 이런 건 없거든요. 아니 안 그러니까 보이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인쇄가 조금 흐릿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수능이라고 하면 오류 있으면 뭐 국가기관에서 이걸 다 알아서 처리하지만 인적성이라는 건 그 기업에서 낼 때도 있고 외주 드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늠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 고민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시각적 사고는 어떤 식으로 대비가 필요할까요? 시각적 사고는 삼성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특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 수리 추리는 모든 기업 적성에다 나오지만 다른 기업들은 시각적 사고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를 처음부터 올인해서 도전하는 건 저는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공계들 특히 삼성이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다른 기업 적성을 볼 확률이 나에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SK 적성 시험보다는 삼성에 내가 올인해야 될 상황으로 치닫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가 그다지 높지 않고 학점 높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삼성이 적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죠. 그런 친구들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이번 하반기를 보고 긴 호흡으로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우선은 언수추에 집중을 해서 적성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척사로 넘어가는 그런 스텝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삼성 G사트를 이제 영역별로 한번 살펴봤는데 기찬 쌤이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총평은 보자면은 뭐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두가 되려면 진짜 뭐 시각적 사고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 딱 한 번 등장하거나, 안 그러면 추리 영역에서 삼성이 내지 않았던 뭐 LG나 CJ에서 이번에 나왔던 알고리즘식의 문제를 출제하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형화된 패턴으로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CJ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CJ 인적성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난데없이 유형이 완벽하게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낭패를 보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게, 왜냐하면 이제 채용 인원이라든가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정형화된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삼성과 CJ 말고 다른 어떤 기업들이 인적성을 완료한 상태죠, 지금? 지금 뭐 LG도 이제 끝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도 인적성이 마무리했고 KT도 끝났죠. 네. 그래서 그래요? 시즌이 이제 인적성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아직도 물론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네. 이제는 이제 면접 시즌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지금 SK 면접이 이제 스타트가 됐고요. 네. 현대백화점도 캠퍼스 리크루팅 발표가 났고요. 삼성이 이제 면접 발표가 이번 주에 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면접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재수 없는 친구들은 지금 G사 시험 뭐 보면서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뭐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을 친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면접을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면접 대비에 좀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뭐 GS 칼텍스나 인적성이 또 예고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치르는 시험도 난이도가 작년보다 더 올라갈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편인가요, 지금? 지금 뭐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기업들마다 다르게 흘러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의 추세 때문에 대한민국 인적성에 큰 변화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요일에 치르게 되는 GS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올리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그 적성을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통합 인적성이나 G사 베이스로, 그러니까 지금 그쪽 기업의 인적성을 보는 친구들이 사실 사트를 본, G사트를 본 친구들이죠. 네네. 그래서 기본 언수추에 대한 준비는 갖춰져 있을 것이기에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가 언수추면 기업들마다 좀 달라지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G사트를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격하고 나면 바로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삼성 면접은 임원 면접, 창의성 면접, PT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PT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형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DS 설비 엔지니어로 도전했던 기계과 학생들에게 과거에는 재료역학이라든가 기계공학 본연의 용어와 개념을 물어봤는데 지난 시즌 때 또 플라즈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 전공 분야에 대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전자과 나왔으면 임피던스 매칭을 알아야 되는 거고 회로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로를 전공했다 그럼 하이케이 같은 재질은 알아야 되겠죠. 그것과 함께 내가 조절하는 그 사업부의 주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의 재질과 공정, 공법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좀 같이 학습하고 여러분들 면접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학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좀 누구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닥치게 되면 다시 또 중간고사 시절로 회귀해요. 그래서 계속 그 여러 원론서만 보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공부하고 들어오는 텍스트가 정해져 있기에 구직자들의 그런 변별력에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일반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면접 대비에 좀 중점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관이라든가 시사적인 질문들도 임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함께, 그러니까 전공 용어 개념 정리, 그리고 나의 공학적인 과거 경험에 대한 내용 정리,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 삼성 기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기업관, 이것까지 같이 습득하고 면접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 이른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아까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벌써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지금 벌써 하반기를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일한 지가 오래됐는데 LG전자가 공채가 안 튼 적이 없었다라고 제가 아마 지난 방송 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LG에서 다행히 완벽하진 않지만 이번에 또 소소하게 공채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LG가 가전사업이 아주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전사업부하고 또 소재 쪽에서 공채가 열렸습니다. 문과들에게는 기회는 없지만 이공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LG전자가 뜬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시즌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반기 대비는 5월 말 정도. 그때부터 계획을 잡고 6월, 7월, 8월 이 세 가지 계획을 잡은 다음에 9월 시즌을 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차이점은 상반기는 삼성과 롯데 자소서 마감 기간이 한 달 정도의 갭이 벌어지는데 하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정상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9월 달에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9월 달에 인적성 공부할 시간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계획은 언제 잡는다? 5월 말에 잡는다. 지금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G사트가 끝나고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개수가 나는 나온다. 언어 몇 개, 수리 몇 개, 추리 몇 개, 시각적 사고 몇 개 틀렸다. 개수가 측정이 되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면접 대비 전형으로 턴하세요. 그래서 용어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베이스의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 써 내려간 학업 이력, 우리 전공 과목 하나하나 여러분들 수기로 적었잖아요. 그 과목들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바로 진행하시고 나는 지금 뭐 감도 없다. 뭐 이게 뭐 시험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럼 사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 말까지 남은 기업이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다음 시즌 대비는 6월서부터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정본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는 잡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생활 속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광주에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품 종합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와이마트 물류 사업장입니다. 공산 업무 및 배달 등 전반 업무와
청과 판매 및 진열, 작업하실 대형마트 판매원 6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니 모든 구직자 지원 가능하고요. 급여는 시급 8,350원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말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근무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로 근무 시간은 면접 시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대형마트 판매원 총 6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남의 행사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취업 성공 매칭데이를 준비했습니다. SKJ병원, 이루시설안전연구원 주식회사 등 8개 기업이 참여하여 회계사무원, 건축설계사, 바리스타 등 약 20여 명을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상설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취업 성공 적중률을 높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이력서, 자기소개 작성법, 그리고 면접 전문가가 실전 모의 면접 클리닉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면접 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층 구직자분들은 미리 워크넷 행사 정보를 확인하셔서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총 2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솔루션 IT라는 기업입니다. 솔루션 IT라는 기업은 크레디트 카드, IC 카드, 동글 등의 터미널 개발 기술을 가지고 전자지불 시스템 및 응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격리, 사무, 영업 지원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전표 관리 및 법인카드 관리, 4대 보험 관리, 사무 보조, 또 자판기 명의 변경 등의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전산 회계 1급 자격증 소지가 필수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카운트 ERP 사용 가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급 2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격리사무 영업 지원을 담당할 직원을 1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경력이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도화산업 주식회사입니다. 도화산업 주식회사는 계전기 및 변전소의 자동화 시스템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역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변전소의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 신입 직원으로 1명을 모집합니다. 원격 제어룸에서 변전소 설비의 작동을 자동 제어하고요. 상태를 감시하고요. 통신 네트워크 구성 및 서버 관리, 말단 전자 장비와의 통신 구성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주 이상의 학력으로 전자 또는 정보통신공학 전공이 필수입니다. 영어는 중정도의 수준이시면 됩니다. 해외 연수자, 학점 우수자,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0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 사본과 어학성적 증명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 센터 고용선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진저북 양진로에 위치한 온누리 ST에서 생산직 남성 5명을 모집합니다. 온누리 ST는 건설 현장 안전망 제작과 실사 출력을 하는 업체로 건설 현장 안전망 납품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남성을 채용합니다. 월급은 185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급여 협의 가능하며 점심과 간식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고요.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생산직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남양주시 취업 박람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구인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5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양주시 금곡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고요. 참가 업체는 빙그레딩 30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100명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취업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등록, 현장 면접 및 채용, 복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증명사진 촬영, 취업 타로, 퍼스널 컬러 분석 및 메이크업, 건강 상담 등 부대 행사도 같이 진행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남양주시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잡초대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토 중에 10.2%를 차지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경기도요. 어떻게 아시죠? 전 몰랐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있을 테고 이 경기도민 취업준비생, 경기도민 청년들을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경기도가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잡초대석의 주인공 조강주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월요일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보니까 이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먼저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먹고 사는 문제, 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네. 사업 범위는 넓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문제, 네.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노동정책, 국제통상, 과학기술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카페 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 공건 조성 사업,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먼저 경기도 일자리 카페 지원 사업은 도내 일자리 카페 63곳을 지정해서 경기도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컨설팅 및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네. 경기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은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정보 교류를 통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곳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더더욱 취업 준비생들이 좋은 기회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또한 떨리시죠, 위원님.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은요. 대학을 통한 지역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19개의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이 뭐 월요일이다 보니까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희 보면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경기도가 취준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좀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어떤 사업을 그러면 더 확대하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대표적으로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리지 사업이 있는데요. 네. 현장 실습 교육과 더불어서 네. 채용까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도 또 실업난에 지금 처해 있고요. 네. 그래서 연계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네네. 300명의 대학생들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취준생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경기도에서는 교육이나 시설 지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취준생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실제로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말하는데요. 네네. 경기도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513명에 걸쳐 취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걱정 없이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청년 일자리가 지금 심각하지만 관계 기관과 또 중앙기관과 협력해서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 상담, 컨설팅 이런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또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청년을 대상으로요. 그 기관들 일반 기관들도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네. 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취준생들한테 구직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지금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네. 약간 이게 돈과 관련된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행복 추구라든지 삶의 질 향상, 네. 또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급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네.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는데요. 지금 대상자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 있는 경기도 취업 준비생들은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게 가격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된다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뭐 한 100만 원 선인지. 예, 100만 원. 100만 원. 예. 그럼 이게 분기당 아니면 분기당 이렇게 분기당 나눠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25만 원가량씩 25만 원씩? 예, 총 나눠서 100만 원이 지급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급이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고 신청인 기준이 되어 네네. 있는데 이렇게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다 받을 주는 수 겁니다. 있나요? 다 받을 정말요? 수 있나요? 예, 그 거주 주권에 맞으면 경기도에 살고 싶네요. 이제 경기도로 이사 맞아. 갈 계획이 아닌가요? 저희가 경기도로 이사 가고 저희 동생이 이 나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럼 받을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받으죠. 용돈을 안 줘도 되겠네요. 이제 3년 거주 요건이 이제 충족해야 되니까요. 3년 뒤에. 3년 뒤에도 그래도 24세가 되니까 1년만 받을 수 있네요.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100만 원 이게 어디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렇다고 알바에서 하자니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알바도 막 취업과 관련된 걸 해야 돼서 더 막 머리가 아픈데 일단 이렇게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경기도 콜센터 031-120 여기에 좀 문의하셔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청년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과 시설도 제공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 발굴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 소득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걸 보니까 왠지 좀 다른 도에 있는 학생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오려고 하지 않을까. 네,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있다면 오늘 조금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너무 많아요. 어떤 건가요?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할 것이며 또 경기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권익을 위해서 또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경기도가 하는 사업들을 다 살펴보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위원님 이게 대본에 없긴 하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만큼은 너무 좋아서 좀 이거를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사업이 있으신지 가장 좀 마음에 들고 애착이 가고 실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사업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혹시 오늘 말씀을 채 다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강조를 한번 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대학생 취업 브릿지 사업인데요. 네. 사실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더욱더 이제 심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점과 연계해서 또 심화도 시키고 또 기업과 연계해서 또 취업까지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네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현장 실습 교육을 직접적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예, 기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럼 취준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취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됐다 이런 후기를 들으셨었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 6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신규 사업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전문적으로 기술을 더욱더 숙성시키고 네네. 또 자기 영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정말 좋은 경력을 쌓게 할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취업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취업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 역할도 잘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뭐 위원님이 나오셔서 많은 사업들도 소개해 주시고 긴장은 하셨지만 그래도 차분차분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 청년들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지금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지금 좀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위원님이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죠. 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실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살던 나라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자리 잡기까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요. 정말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협력하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되기까지 경기도의회가 많이 이끌어가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한 게 지금 세대랑 이제 위원님 세대랑 취업하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위원님 취업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예,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기가 좀 괜찮았죠. 네. 근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참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네. 경쟁도 치열해졌을 뿐더러 사실 공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사실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만의 시장 갖고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국제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특히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최소한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하면서 젊은이들이 더욱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풍토를 만들어가는 게 경기도의회가 앞장을 서주시는 거죠? 당연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해 주신 조광주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공채 합격을 위해서 승리 전략을 짚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민영 강사님, 마쌤과 함께 지방공기업 시설공단 채용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마민영 강사 그리고 이건 강사님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이 네. 두 분과 함께 케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